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명수식 섭생이란 어떤 섭생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식 섭생이란 전 국민이 건강식이라고 챙겨 먹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생식, 견과류, 그리고 녹즙, 그리고 다양한 야채들.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자는 게 명수식 섭생의 핵심입니다. 자,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식물들은 자연식 대가들이 이구동성 권하고 내 생각에도 그 식물들은 영양도 얻고 왠지 피를 깨끗이 해줄 것 같은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명망 있는 대가들이 먹으라는 음식을 이름도 없는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니까 더 믿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은 결코 영양도 얻을 수 없고 더 나쁜 이유는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들을 더 많이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드실수록 영양실조로 살이 마르고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악취나는 변을 보고 방귀를 많이 뀌고 피곤한 몸이 됩니다. 이건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식물들을 맹신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먹을수록 변에서 악취가 나고 방구도 많이 나오고 피곤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결코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러면 왜 해로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장에서 발효가 어렵고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재 이 식물들을 드시는 분들은 자기 변을 관찰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는 양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열심히 먹을수록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최악의 섭생은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현미밥에 온갖 잡곡을 넣어서 거기다 콩, 특히 까만 콩을 잔뜩 넣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날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견과류까지 드시면서 백미밥과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고 야채, 즉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일수록 변에서 악취가 나고 변 색깔이 어둡고 방구도 많이 나고 굉장한 피곤한 몸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미효소와 명수식 섭생을 전파한 지가 4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 그 식물들을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어김없이 똑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명수식 섭생은 왜 건강에 좋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명수식 섭생을 하면은 변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변이 좋아져야 모든 질병에 효과를 보입니다. 변이 좋아졌다는 말은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고 부패가 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발효가 잘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많은 영양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즉 변이 좋아질수록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이처럼
장내 발효, 즉 변이 좋아지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과도한 섬유질은 변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즉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중수식 섭생은 따로 섭생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먹던 방식대로 먹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 음식은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치로 만들어진 섭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몸에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즉 영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현미밥이나 콩밥, 생채소, 견과류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양을 얻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은 현미를 먹지 말고 백미를 먹자. 현미를 먹으려면은 고대 서구인들이 빵을 발효시켜서, 즉 미를 발효시켜서 먹은 것처럼 현미를 발효시킨 현미 효소를 먹자. 이런 섭생입니다. 자, 선조들은 현미를 밥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백미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미를 먹어도 영양을 얻을 수 없고 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수식 섭생은 선조들처럼 그냥 백미를 먹든가 발효시켜서 현미 효소로 먹자라는 섭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콩밥을 맹신을 합니다. 까만 콩을. 고기는 해롭다. 콩은 좋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선조들은 콩은 반드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발효시켜서 먹었지 콩을 밥에 놓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니들이 콩은 밥에 놓아 먹을 때 완두콩이나 강낭콩이 좀 덜 여물었을 때, 즉 풋콩일 때 한두 번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두콩이나 강낭콩이 좀 소화가 쉽고 풋콩일 때 독성이 없고 더 소화가 쉽기 때문에 완두콩이나 강낭콩, 풋콩일 때만 밥에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조들처럼 콩을 먹을 때는 반드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발효시켜서 먹고, 굳이 놓아 먹으려면은 강낭콩이나 완두콩이 덜 여물었을 때 소량 백미밥에 놓아 먹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들은 영양이 살아있다고 해서 생식, 즉 생채소를 유난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발효시킨 김치라든가 더 좋은 것은 삶고 말려서 독성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든 말린 나물들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생잎사귀를 특히 많이 먹습니다. 생잎사귀는 대장에서 발효가 매우 어려운 섬유질입니다. 야채 같은 모든 섬유질은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이 분해해야 됩니다. 즉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는 생채소를 넣어주면, 특히 생잎사귀를 넣어주면 이게 매우 어려운 음식이 됩니다. 우리도 사람도 생 고구마보다 익혀서 먹으면 고구마가 소화가 쉽듯이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미생물은 효소를 분비해서 이 유기물을 분해해야 되는데 김치처럼 발효시키거나 열을 가해서 익힌 야채는 장에서 좀 발효가 쉽습니다. 반면 생은 장내 미생물한테 매우 어려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잎사귀,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고기 먹을 때 상추나 깻잎으로 한번 많이 싸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변이 풀어지면서 악취나는 변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기 드실 때는 고기만 드시든가 김치라든가 익힌 채소하고만 먹는 게 명수식 섭생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들은 견과류를 슈퍼푸드라고 해서 매일 챙겨 먹습니다. 자, 견과류는 콩보다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매우 많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매우 어렵고요. 이 견과류는 대장에서 아주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고기는 유장이나 소장에서 소화액에 의해서 아주 쉽게 분해되어서 대장까지 소화 잔여물이 적게 내려갑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매우 많은 견과류는 소화 효소에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한번 콩밥이라든가 견과류를 많이 드셔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변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방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대장에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견과류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땅콩 하나를 먹기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수식 섭생에서 또 반대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자, 특히 한국식 식단은 이 섬유질 투성입니다. 외국인들 식단을 보십시오. 반찬이란 게 뭐 피클이라든가 샐러드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밥상은 온갖 김치를 널어놓고 말린 나물도 있고 콩나물, 김, 미역, 버섯. 자, 이게 이름만 다르지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는 다 섬유질 음식이다. 이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대장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밥은 적게 먹고 반찬을 많이 먹어라. 사실 이 반찬이라는 것은 다 섬유질 음식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이 깨끗해질 것 같고 이 독소를 흡착해서 배변을 잘 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우리 대장에는 백미밥 같은 탄수화물 종이 월등히 많고 섬유소를 좋아하는 종이 적기 때문에 쌀밥을 적게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변이 반드시 나빠지게 됩니다. 변에서 냄새도 나고요. 자, 과거 50년 전까지만 해도 백미밥을 고봉밥으로 많이 먹었고 야채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없기 때문에 김치나 시래기, 단무지 이 정도만 먹었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널어놓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많이 싸고 반찬이라고 해봤자 김치나 단무지 그리고 잘 사는 집은 뭐 멸치나 뭐 오뎅 또는 계란 이 정도였지 지금처럼 섬유질을 많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채소, 특히 식물들을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식물들은 고기에 비해서 영양 밀도가 굉장히 낮고 과하게 먹으면 대장에서 부패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명수식 섭생에서는 고기를 권합니다. 자, 고기는 어떤 음식보다 영양 밀도도 높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근육이 소실되어가는 노년에는 고기를 드셔야 되고요. 항암 과정에서 말라가는 암 환자도 살이 찌기 위해서는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다만 양념 범벅이라든가 햄 소세지처럼 가공한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자, 명수식 섭생은 선조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선조들의 가공법, 조리법은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치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입니다. 자, 현미의 영양을 몰라서 백미를 먹은 게 아니고 생채소의 영양을 몰라서 말린 나물을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선조들이 먹은 음식을 먹으면 다 속이 편하고 변이 좋아집니다. 자, 속이 편하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되었고 변이 좋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명수식 섭생은 선조들처럼 먹자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현재 건강식을 한다고 제가 드시지 말라는 음식들을 드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몸을 지금부터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드시지 말라는 식물들을 집중적으로 드실수록 변에서 악취가 나고 변이 물러지거나 또는 설사를 하고 살이 마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몸이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연관 관계를 모르고 단지 좋다고 하니까 먹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변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것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과거 선조들이나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이 왜 건강식이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살을 빼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라든가 가공식품을 끊고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빠지죠. 자, 비만인 사람들은 살이 쪄서 혈액 수치가 나빠지고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살을 빼면은 비만인 사람들은 건강해집니다. 혈액 수치도 좋아지고 피곤함도 덜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현미의 영양 또는 생식의 영양, 채소의 영양을 얻어서 몸이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단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식은 밥을 굶는 것이죠. 아예 아무런 영양을 넣어주지 않는 방법이죠. 자, 단식을 하면 비만인들은 살이 더 빨리 빠지겠죠. 자, 비만인들은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혈액 수치도 좋아지고. 자, 그럼 단식으로 영양을 얻어서 좋아진 건가요? 아니죠. 살을 빼서 좋아진 것이죠. 자, 일본의 한 의사가 체중이 20kg 이상이 과체중이에요. 몸도 피곤하고 혈압, 당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자, 그랬더니 살이 20kg가 빠지면서 혈색도 좋아지고 피곤함도 없어지고 혈액 수치도 좋아졌어요. 자, 그럼 한 끼 먹고 영양을 얻어서 좋아진 건가요? 자, 그것은 영양을 얻어서가 아니고 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비만인 사람들은 하루에 라면 한 끼만 먹든 뻥튀기만 먹든 살만 빼면은 무조건 다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미 채식해가지고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비만인 사람입니다. 자, 비만인도 적정 체중이 될 때까지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라가는 암 환자나 또는 소화기가 나쁜 사람들, 아까 말한 그 식물들은 소화가 매우 어려운 음식들이라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 즉 변비나 설사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비만과 상관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이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기도 망가지면서 변도 더 나빠지고 몸도 굉장히 피곤해지면서 살만 빠지게 됩니다. 즉 골병드는 섭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식물들을 드셔본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건강식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미효소를 보급한 지가 4년이 됐는데요. 건강식을 하시는 분일수록
고기는 암을 만든다. 당질은 암의 먹이다. 자, 그러니까 거기부터 자유스러운 게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또는 야채 이런 음식들입니다. 자, 고기가 무섭다고, 당질이 무섭다고 그 식물들이 건강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 식물들을 먹는 것은. 제가 이 섭생과 효소를 전파한 지가 4년이 됐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은 여지없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식물들을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변에서 악취도 심하고 변이 무르고 몸이 굉장한 피곤함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식물들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변이 옛날 그 식물들을 먹을 때는 변 뒷부분이 물러지면서 악취가 심했지만 지금은 변 이물이 깨끗할 정도로 어떤 때는 화장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꼬들하게 끝까지 나옵니다. 자, 명수식 섭생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섬유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들은 좀 섬유질을 너무 드시죠. 자, 제가 쓴 책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에 이 식물들을 드시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 발효기를 사시면 책이 따라가는데 이 책도 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귓등으로 흘러 듣고 섭생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섭생을 어느 만큼 철저히 지키냐에 따라서 이 현미효소의 효능이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섭생을 지키지 않을수록 효소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효소를 마셔도 대장에서 부패하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변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효소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효소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명수식 섭생을 지키게 되면은 변이 좋아집니다. 즉, 아까 그 식물들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면은 무조건 변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미효소를 먹게 되면은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에 또 이 현미효소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수식 섭생을 기반으로 해서 현미효소와 발효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변을 좋게 만드는 게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을 얻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현미효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명수식 섭생을 지키면서 현미효소를 드셔야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피가 깨끗해지고 영양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질병은 영양이 부족하고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영양을 얻는 방법은 명수식 섭생처럼 현미효소와 발효음식 그리고 고기를 드셔야 음식 자체의 영양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양을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최대한 영양을 얻는 방법은 변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유익균한테 쉬운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려운 먹이가 바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같은 또는 과도한 섬유질, 명수식 섭생에서 반대하는 음식들입니다. 선조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들입니다. 지금 믿고 열심히 먹는 그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시고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50년 전에는 또 소화력이 너무나 다들 좋았습니다. 활동량도 많고 음식을 단순하게 먹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활동량도 적고 또 나이도 먹고 또 환자들은 더 소화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소화가 제일 어려운 식물들 위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현대인들이 맹신한 그 음식들이 정말 건강에 좋았다면 우리 선조들이 이미 먹어왔을 것이고,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이 환자들한테는 생채소를 먹어라, 생현미를 먹어라, 또는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자, 조상들이 드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롭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자기 몸을 살펴보시고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면서 현미효소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어떤 섭생이 최선의 섭생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변에 좋아지는 음식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